안녕하세요.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경기 분석가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 앞서 올려드렸던 1번에서 7번 경기 분석에 이어서 8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최종 픽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올려드렸던 1번에서 7번 경기 분석 중에서 저희가 이 7번째 경기 토리노하고 스페치아 경기 당초 저희가 무패 예상했었는데 해외 배당률 추이라든가 저희 분석위원들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아무래도 토리노의 승무로 분석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8번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8번 경기는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와 미넨글라의 경기인데요.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아우크스 원정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었죠. 이전 홈에서 치렀던 라이프치히전과는 다르게 4-3-3에서 3-4-1-2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측면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와만기 투카와 소사를 측면 윙포드로 완전히 뺐고 활동량이 많은 엔도와 망갈라를 중원에 배치해서 팀 밸런스를 아주 잘 유지했죠. 상대에게 측면 수비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좀 보이긴 했는데 최전방 곤잘레스와 중앙 세컨 공격수 카스트로, 클리모비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측면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미리미리 차단해줬죠. 디다비는 후반 중반에 교체로 투입해 부상에서 완전히 복귀한 모습이고 득점력이 있는 토미는 아직 부상에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빠른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의 세밀함을 높여줄 선수가 중원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해줄 이 키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원정팀 미넨글라는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3대2 역전승을 거뒀고 이전 아르미니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 중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전반 중반 노이하우스의 수비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에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다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해서 연속으로 2골을 내줬습니다. 이후에 중원 크라머를 아주 수비의 라인으로 내려서 안정감을 주었고 양측면 미드필더인 호프만과 자카리아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원 압박이 아주 잘 됐습니다. 4-4-2 포메이션의 전술적 특징을 잘 살려서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량, 상황에 따른 부분 압박, 유기적인 위치 변화를 흔들림 없이 경기 끝까지 유지하면서 리그 1위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과 수비 빌드업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수비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최전방까지 연결하는 데 큰 실수가 없어요. 반면에 미넨글라는 전방 압박은 좋은 편인데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죠. 슈투트가르트가 수비의 단단함과 측면 공격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미넨글라는 호프만의 지능적인 공간 활용 능력과 엠블로의 순간 스피드, 몸싸움, 이타적인 플레이에서 나오는 공격의 간결함이 아주 뛰어나죠. 슈투트가르는 미넨과의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패하진 않았지만 올 시즌 홈에서 7경기를 치르는 동안 4무 상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위 상황들을 정리해 볼 때 슈투트가르트의 승 혹은 무 예상되고 있습니다. 9번째 경기는 삼프도리아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프도리는 지난 스페치아 원정에서 수비 제공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2대1로 패했어요. 이전 홈에서 치른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중원의 실바와 트르스비 공수 조율과 담스가르드의 빠른 움직임으로 2대1로 승리했었죠. 최전방과 측면에서의 빠른 역습과 공간 침투 경기를 펼치기보다는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최전방으로 한 방에 보내는 긴 패스와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측면을 통해 골을 만드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형 미드필더 담스가르드는 볼 소유력이 좋고 빠른 패스로 측면과 최전방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좋아요. 최전방 케이터는 스크린 플레이어와 몸싸움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7골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 중인 최전방 쿠아글리아렐라는 슈팅 테크닉과 위치 선정 능력이 아주 수준급이에요. 수비는 중앙과 측면에서 공격 가담보다는 센터 서클을 기준으로 전후방 한 10m 정도에서 수비 라인을 지키면서 안정된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 싸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좌측 야쿠브 양크토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이로 인해서 큰 공백은 없어 보이고요. 최전방 가비아디니는 반복적인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공격진의 공백이 조금 있어 보이죠. 원정팀 우디네세는 홈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2대1로 패했습니다.
이전 볼로냐와의 원정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과 수적 우세에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는 3-5-2 포메이션으로 중원과 전방 압박을 통해서 측면에서 기회를 만드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격에서는 찬스를 잘 살리지 못했고 문전 혼전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좋지 못했어요. 지난 크로노테, 칼리아리와의 홈 원정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후 4경기에서도 볼로냐와의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했어요. 최근 핵심 선수인 센터백 누이팅크, 최전방의 푸세토, 오카카, 중원의 마토아얄라들의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영향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 흐름은 삼프도리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수비 안정감 있고 경기 페이스가 흔들림이 없죠. 다만 만들어내는 찬스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고 수비에서의 이제 공중볼 처리 불안함이 조금 약점이에요. 우디네세는 경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최근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서 경기 흐름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중원을 두텁게 하고 측면을 노리는 공격을 하지만 리그 최하위 팀에게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삼프도리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홈팀 나폴리는 우디네세 원정에서 전반 초반 페널티킥으로 앞서 나갔고 후반 바카요코의 추가골로 2대1로 승리했죠. 이전 홈에서 치렀던 스페치아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로 투입된 페타냐의 골로 앞섰지만 좋은 찬스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결국 2대1로 역전패했어요. 최근 경기에서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페타냐, 지엘린스키, 로사노, 인시네 등 공격진의 흐름과 짜임새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중원의 바카요코와 루이스의 공수 조율도 나쁘지는 않지만 수비 쪽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죠.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 센터백 마놀라스의 부상으로 막시모비치로 교체됐고 라마니는 전반 종료 후에 루이로 교체되었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지난 홈에서 칼리아리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초반에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골키퍼 선방으로 실점을 모면했고 후반 최전방 카이에인이 우측 패스를 블라우비치가 문전 앞 공간 침투로 득점에 성공했죠. 이 경기에서는 중원 암라바지 공수 조율과 경기 상황 판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풀가와 보나벤투라는 중원과 좌우 측면에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센터백 아르고는 볼 테크닉과 빌드업 능력이 있었고 페잘라는 제공권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최전방 투톱인 카이엔과 블라우비치의 호흡으로 골을 성공시켰지만 경고 누적으로 빠진 팀의 핵심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가 없이는 중원은 공격에서 연결 과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수준은 높지 않았고 공격 전개도 좀 답답함이 있었죠. 이전 라치오 경기에서도 3백 수비 라인은 안정감을 못 보여줬었어요. 나폴리의 득점력이 떨어져 보이고 센터백 마놀라스와 우측 풀백 디 로렌조의 부상으로 전력 손실이 좀 커 보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경기에서 공수에 걸쳐 경기력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센터백 페잘라가 부상 중이죠. 나폴리도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 공백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으로 나폴리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폴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크로토네와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홈팀 크로토네는 지난 헬라스 베로나 원정에서 중원과 측면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대1로 패했어요. 이전 홈에서 치렀던 AS 로마와의 경기에서도 중원과 3백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무려 6골이나 내주면서 6대2로 대패했죠. 최근 3경기에서 센터백 골레미치를 제외하고 마갈란, 쿠오모, 루페르토, 지지를 선발과 교체로 출전시켰지만 이 좀처럼 수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측면에서도 상대한테 공간을 아주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의 자넬라토가 공수 조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몰리나와 에드와르도 헬리크가 최전방 메시아스와 함께 공격을 맡고 있지만 공수에 걸쳐서 조직력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센터백 마로네와 중원의 몰리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사이드 어터커인 레카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정팀 베네벤토는 홈에서 아탈란타에게 중앙 수비가 무너지면서 4대1로 대패했고 칼리아리 원정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중반 4연패를 기록했는데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1대0 승리한 후에 홈에서 유벤투스와 1대1 무승부로 마치면서 경기력에 안정감이 생겼죠. 중앙 수비수들의 제공권은 좋지만 상대 침투에 대한 대처 그리고 측면 커버 플레이에는 좀 미숙함이 있습니다. 중원의 요니타, 스키아타렐라, 헤티마의 짜임새 있는 압박은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사우와 인시네가 측면에서 빠른 움직임과 크로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으로는 베네벤토가 공수 양면으로 안정되어 있고 공격의 흐름도 크로토네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양팀 모두 올 시즌 세리에 B에서 승격한 팀들인데요. 작년에 2부 리그에서 두 번 맞대결을 펼쳤고 서로 1승 1패로 홈에서는 패하지 않는 경기를 펼쳤죠. 경기력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베네벤토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역대 상대 전적에서 크레네토는 홈에서 베네벤토에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크로토네의 패와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와 샬케의 경기입니다.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주중 FA컵 32강전 레버쿠젠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패했어요. 리그에서는 마인츠, 레버쿠젠, 아우크스를 상대로 모두 승리하면서 현재 3연승 중이죠. 올 시즌 원정에서 바이에른 미넨과 미넨글라전에서 패한 거 외에는 패배가 없고 홈에서 치른 7경기에서는 2승 5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팀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심했고 최근 선발 수비 라인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 레버쿠젠과 마인츠 경기에서는 아브라함, 힌테레거, 은디카가 출전했고 센터백 하세베가 중원에서 수비형 리드를 맡으면서 중원과 수비의 압박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안정감이 생긴 거죠. 마인시전에서는 페널티킥 2개를 성공시키면서 승리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비 거친 압박으로 실점하지는 않았지만 공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측면 공격과 크로스도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페널티킥을 얻지 못했으면 아마도 고전했을 경기죠. 이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세컨드 공격수인 유네스의 빠른 침투와 넓은 활동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양 측면 수비도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정팀 샬케는 지난 호펜하임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무려 15경기 만에 첫 승리를 기록했죠. 이날 최전방 매튜 호페와 측면의 하리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좌측 풀백인 스탄블리는 부상 중인 마스카렐 대신 중원으로 출전해서 팀의 균형을 잘 맞춰주었습니다. 최전방 투톱으로 매튜 호페가 출전한 우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공수양면에서 큰 기여를 했고 중원의 세르다르는 거친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미리미리 차단해줬죠.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많았고 중원에서 세르다르와 스탄블리의 밸런스 그리고 최전방 우스의 움직임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마인츠 경기에서 경기력은 떨어졌지만 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부상자가 없다는 것과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피하지 않을 정도로 중원과 수비가 거칠고 아주 단단한 모습입니다. 샬케가 지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 정도면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크푸르트의 단단한 수비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 전적에서도 샬케가 프랑크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세리아의 아탈란타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탈란타는 지난 베네벤토 원정에서 전력의 우위를 보이면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순위도 유로파리그로 직행할 수 있는 5위까지 올라왔어요. 시즌 중반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아의 병행과 또 부상 선수들로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한 이후에는 8경기째 패배가 없죠. 중원에서 드룸과 프랄러의 안정된 경기력, 경기 상황에 따라 전방 공격수 일리치치, 사타파, 무리엘, 페시나를 선발과 교체로 출전시키면서 매 경기 아주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16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무려 40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양 측면 윙백 호센스와 하트보의 공수 양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공간 침투 등 좋은 움직임들이 팀 승리에 기여하고 있죠. 앞으로 특별하게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탈란타에서 이런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정팀 제노아는 주중 컵대회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했어요. 전반 초반에 두 골을 먼저 허용했는데 중원 압박과 측면에 살아나면서 동점골까지 성공시켰고 연장까지 갔는데 연장전 문전 앞에서 혼전 상황에서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3대2로 패했죠. 이전 홈에서 치렀던 볼로냐와의 경기에서는 중원과 측면에서 좀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5백의 수비 라인은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았고 전방 압박과 측면 역습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원의 바델리, 베라미, 자이치가 최전방과 측면으로 패스 연결을 빠르게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습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친 점이 아쉽습니다. 아틀란타는 중원에서 볼 탈취 후 곧바로 이어지는 공격의 속도가 아주 빠른 팀이에요. 반면 제노아는 중원과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과 전방 압박을 통한 효율적인 경기를 펼치죠. 하지만 아틀란타와 제노아의 전력 차이가 크고 특히 아틀란타의 전방에서의 짜임새 있는 공격을 제노아가 막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아틀란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세리아의 인터밀란과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터밀란은 주중 컵대회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1대2로 승리했습니다. 연장 승부로 핵심 선수들의 피로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밀란은 올 시즌 17경기에서 실점이 23점으로 상위 팀들 중에서는 좀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최하위인 크레네투전에서도 필드골을 허용했었죠. 최근 삼프도리아와 AS 로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삼프도리아에게는 패했고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AS 로마전에서는 수비 라인 조절이 잘 안되면서 첫 실점했고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도 상대에게 헤더골을 허용했죠. 공격에서는 최전방 마르티네스와 루카쿠의 확실한 무게감은 있었는데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양쪽 측면 하카미와 다르미안의 수비 허점도 보였습니다. 이전 삼프도리전에서는 산체스가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필요한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도 중앙 수비와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수비가 되지 않았고 좌측 측면의 수비 공간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원정팀 유벤투스는 지난 홈에서 피오렌티나에게 3대0으로 충격패를 당했는데 이후 우디네세, AC밀란, 사솔로전에서 모두 3골 이상을 넣으면서 공격의 파괴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호날두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올리고 있고 최근 우측 치에사는 최전방 디발라와 호흡이 살아나면서 AC밀란전과 우디네스전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죠. 치에사는 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안쪽과 측면으로 움직임이 날카롭고 슈팅까지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날두에게 집중되던 득점이 치에사, 디발라로 다양해지는 모습이죠. 다만 치에사, 콰도라도, 디발라 등 좌우측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 인터밀란 원정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5승 1무로 유벤투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인터밀란은 측면과 중원의 압박, 무게감 있는 공격은 좋지만 수비에서 불필요한 파울이 많고 볼 처리 과정에 좀 세밀함이 떨어집니다. 유벤투스 좌우 측면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백업 선수들이 꾸준히 교체와 선발로 출전했기 때문에 경기력 저하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번 축구 토토 승부패 3회차 14경기 최종픽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경기 볼로냐와 헬라스는 볼로냐의 승, 2경기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 3경기 호펜하임과 아르미니는 호펜하임의 무 혹은 패, 4경기 볼프스부와 라이프치히 경기도 볼프스부의 무 혹은 패, 5경기 쾰른과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도 쾰른의 무 혹은 패, 6경기 브레멘과 아우크스의 경기는 브레멘의 단통승, 7경기 토리노와 스페치아의 경기는 앞서 올렸던 영상과 다르게 토리노의 승 혹은 무 이렇게 예상됩니다. 8경기 슈투가르트와 미넨글라이드는
슈투트의 승 혹은 무. 9경기 삼프도리아 우디네세의 경기는 삼프도리의 단통 승. 10경기 나폴리와 피오렌티나도 나폴리의 단통 승. 11경기 크로토네와 베네벤토의 경기는 승 혹은 패로 갈릴 것 같습니다. 12경기 프랑크와 살케의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승. 13경기 아탈란타와 제노아의 경기도 아탈란타의 단통 승. 마지막 14번째 경기 인터밀란과 유벤투스의 경기는 유벤투스의 단통 승,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희 S버프의 14경기 분석 참조하셔서 신중한 베팅 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